오버덴처를 하는 방법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완전한 틀니로 하는 컴플리트 덴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일상에서 환자분들이 내원했을 때 치료 계획을, 환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두 가지죠.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, 그리고 치료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, 그리고 아프냐 안 아프냐. 마지막으로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, 우리가 이덴티노스 환자가 왔을 때 선택하는 기준을 보시면 우선 뼈의 흡수 정도, 그 다음에 조 릴레이션 디스크레판시가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보천물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. 흡수가 적은 왼쪽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브리지처럼, 아니면 후라치, 오른포라든지 이런 걸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고, 첫 번째는 그냥 브리지처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뼈는 어느 정도 있으면서 디스크레판시도 아주 미약한 경우에는 오른포 같은 경우에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. 흡수가 더 많이 되고 문제가 좀 이렇게 조레이션도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오버덴처를 하는 게 좋겠고, 그 다음에 아주 심하게 흡수가 되는 경우에는 컴플리트 덴처를 해야 되는데, 상악은 본드라프트 하더라도 쉽지 않지만 하악에서는 심피시스 부위에 뼈가 있기 때문에 오버덴처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 본 몰폴로리라든지 조 디스크레판시 가지고 결정하는 건 우리의 입장이고, 환자의 입장에서는 왼쪽처럼 환자가 심리적인 거와 그런 펑션에 대한 디맨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결정할 때. 두 번째로 본 퀄리티 퀀티티 디스크레판시는 우리 치과 의사가 보는 관점이고, 더 중요한 건 뭔가요? 환자가 치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겠죠. 그 세 가지 걸 고려해서 우회 쪽으로 조건이 좋을수록 우리가 픽스드 브리지 쪽으로 갈 수 있겠고, 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컴플리트 덴처 쪽으로 가는 거죠. 오버덴처인 경우에는 한 중간 정도, 중하 부분에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응용하는 게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선생님들이 항상 생각하시고, 환자하고 처음에 이렇게 대면해서 환자에게 이렇게 설명해 줄 때에도 이런 걸 좀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 신뢰를 해주는 게 우리가 치료를 이렇게 레코멘드 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